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해빗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웬디 우드가 지었고요. 저자는 인간행동 연구 전문가이며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움켜진 삶을 내려놓는 순간 습관의 마법이 시작된다. 최근에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이 책도 습관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맥락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력과 투지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집중해 애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책의 제목과 같이 후자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자동차 생산에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듯이 습관의 시스템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은 1부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 2부 습관은 어떻게 일상에 뿌리를 내리는가, 3부 습관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현재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행동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2부에서는 잠재된 힘을 온전히 끌어내는 습관 설계 법칙을 단계별로 설명해 놓았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버티고 견디고 투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손쉽게 목표에 도달하는 과학적인 습관 설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습관 이퀄 지속. 습관이 언제 어떻게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법칙을 알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목표에 상응하는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더 이상 의지력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함정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이해시키는 것. 내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고 목표에 상응하는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 투쟁. 그들은 그러니까 습관이 체계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목표를 달성하려고 굳이 입술을 꽉 깨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한 번 시작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몸에 체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날마다 작은 성공을 쟁취한다. 그들은 투쟁하지 않는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군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해빗이 된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즉 습관이 체화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적절한 마찰력. 2017년 2, 3월 한 데이터 업체가 750만 대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헬스장을 얼마나 멀리까지 다니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약 6km 떨어진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은 한 달에 5회 이상 방문을 했고 이와 반대로 8.2km 떨어진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은 방문 횟수는 월 1회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겨우 2km 남짓의 차이가 5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더 자주 갔다는 건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는 것도 운동으로 생각해서 습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탕은 중요하다. 상황과 마찰은 습관이 형성되는 길을 닦고 신호는 엔진이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은 습관이라는 전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연료를 공급합니다. 최초의 노력에 대한 사소한 보상조차 없다면 우리 습관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지만 보상이 적절하게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의지력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반복으로 고정하고 얻은 여유는 중요한 일로 채우고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행동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오로지 반복만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의식에 매여 있는 당신의 인생 일부를 반복으로 만들어진 습관에 맡긴 뒤 그렇게 얻은 여유를 정말 중요한 일, 기계처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생산성 있는 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투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묵입니다. 각자의 그 묵이 있겠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반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체계화해 놓고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인 일, 그 각자 생산적인 일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함의 중요성. 우리 내면에는 좋은 습관이라는 늑대와 나쁜 습관이라는 늑대가 살고 있는데 어떤 습관에 더 자주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한번 먹이를 맛보기 시작한 내면의 나쁜 습관은 인생의 다양한 충동에 반응해 점점 몸집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나쁜 습관은 사실은 연습을 안 해도 체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물드는 거죠. 그러다 어떤 상황에 이르면 가령 급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산만해지면 이 나쁜 습관이라는 늑대가 마음을 비집고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늑대를 막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충동적 본성은 인내심이나 자제력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의 힘으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 중에는 인내심이나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습관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더 큰 정교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인내심이 떨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습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은 나쁜 습관을 좀 더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고하게 다지는 습관. 찬란한 풍경과 평화로운 정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오직 버티면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무익한 삶이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단단해지고 소나기에 움켜질 수 있는 무언가 축적되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내면의 무언가를 고갈하고 탕진하는 삶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하게 다지는 습관으로 해서 시스템화가 되고 조금 여유 있게 살아야지 계속 무익한 삶, 정신을 갉아먹는 삶으로는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꿈꾸던 삶과 실제 삶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는 대신 과학의 힘을 빌려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설계함으로써 삶을 견고하게 다지는 자신만의 습관 시스템을 창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이제 에필로그를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다음에 또 소개할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서도 있는데, 이 습관을 사실은 시스템화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습관이 될 때까지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인내심으로만 그 리워드를 받는 게 아니고 적절한 보상을 때에 따라서 받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매일 전쟁하듯 무장한 마인드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잘 짜여진 습관으로 평온하게 쉽게 성공가도를 가고 있으며 그것이 다음 일도 또 도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을 just do it이 아닌 성공적인 습관 형성을 위한 시스템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